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차례 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 이후에 점차 저점을 높여가면서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 물량들로 인해서 오버행 이슈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이번에 추가 상장한 물량들에 대해서는 30만 주밖에 되지가 않았고요. 자, 상장 주식수가 1억 3천만 주. 자, 1억 3천만 주에 가까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30만 주 물량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6조 원 이상의 종목을 이렇게 13% 이상 하락시킨다? 자,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상승 전에 싼 가격의 물량을 담기 위한 세력들의 의도된 주가 핸들링이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한 차례 돌아가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자, 결국에는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 HLB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상방으로 바로 쏠지 아니면 쌍바닥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이렇게 상승할지는 자, 세력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거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자, 상승하는 이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죠. 자, 만약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자, 추가 매수, 자, 기분 좋게 물량을 늘려가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2, 3년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 HLB가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모멘텀이 또 살아있고 일정이 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향후에 우리가 일정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자, 목표가를 두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줬을 때 자, 우리가 어디에서 추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랄게요. 중요한 자료 한 가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볼게요. NCCN 간암치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료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의사들이 이 가이드북을 보고 처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프리펄드. 자, 프리펄드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간세포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아테졸라주맙 그리고 베바시주맙 병원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방을 해라. 자, 이런 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약들의 매출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모든 약들이 임상 3상이 끝나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자, 임상 1상, 2상, 3상 막대한 시간 그리고 비용을 들인 부분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여기에 프리펄드에 들어가면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돈을 쓸어 모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들어가면 약이 비싸더라도 환자가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다른 레코멘드가 뭐냐면 우선적으로 아테졸라주맙 그리고 베바시주맙 병용법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 사람과는 안 맞는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차선책으로 이 약물들을 써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소라페닙, 렌바티닙, 더벌루맙 이렇게가 차선책으로 쓸 수 있는 약물이고요. 자, 카테고리 2B로 나와 있는 이 약물들에 대해서는 차선책 다음으로 쓸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럼 우선책과 차선책 이 약물들과 비교를 해서 이 약물들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어때요? 당연히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렐리주맙 우선책 또는 차선책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가장 확실한 거는 리보세라닙이 이 시장을 한 번에 먹으려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테졸라주맙 그리고 베바시주맙을 대조군을 설정해서 얘네보다 좋게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건데 자, 그동안에 소라페닙이라는 이 약물이 과거 10년 동안에 이 시장을 평정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 약물이 아니라 자, 소라페닙을 기준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소라페닙은 어때요, 여러분들? 효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 10명 먹으면 자, 한 명이 반응할까 말까 이러한데 반응을 하더라도 효과는 별론데 부작용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약이 10년 동안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매출액이 1조 자, 피크가 2조
자,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자, 이제 1조 이하로 떨어졌을 텐데, 자, 사실 이 약이 문제가 많았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0년 만에 렌비마가 비열등성을 입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소라페닉과 약효가 비슷해. 자, 이런 부분들을 입증을 한 거죠. 반면에 자, 아테졸라주막 그리고 베바시주막 같은 경우에는 소라페닉보다 우월해. 자, 이 부분을 입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고, 자, 이번에 리보세라닉 그리고 캄렐리주밥은 우월성입니까? 아니면 비열등성입니까? 바로 우월성이죠. 자, 그러니까 렘바티닉과 더벌루밥 이런 임상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임상의 질부터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말은 뭐냐? HLB와 항서제약이 애초부터 겨눴던 시장, 자, 여기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 시장을 우선책으로 사용되고 있던 이 시장을 겨눴다라는 거죠. 아테졸라주막 그리고 베바시주막과 한판 붙어가지고 해보겠다. 공격적으로 임상에 나섰다라는 거고, 내부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으니까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데이터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 소라페닉과는 임상부터 비교군으로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아테졸라주막, 베바시주막 이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 OS라고 하는 게 이 약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 더 생존을 하느냐, 자, 이 부분을 따지는 건데,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22.1개월, 그리고 자, 로슈의 약물 같은 경우에는 19.2개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단순하게 더 높으니까 좋네, 이게 아니고 비교군인 소라페닙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소라페닙보다 6.9개월 정도 더 생존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로슈의 이러한 약물 같은 경우에는 5.8개월 정도가 더 살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리보세라닙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1.1개월이라고 해서 별 차이가 없네.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환자들에게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0일이 넘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PFS를 봅시다. 이 갭을 보셔야 되는데 HLB는 1.9개월 차이가 나왔고요. 자, 로시는 2.5개월 차이가 나왔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HLB가 조금은 밀린다. 이 부분은 또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OS가 중요하냐 아니면 PFS가 중요하냐. 자, OS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프더라도 얼마나 더 살 수 있냐. 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PFS라고 하는 게 암세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일반인처럼 안 아픈 상태로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자,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대체적으로 항암제에서 봤을 때 OS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자, ORR 그리고 DCR 이런 부분들 나머지 지표에 있어서는 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PFS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부작용을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TRAE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이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5등급까지 갔을 경우에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3등급 이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HLB 같은 경우는 약물이 80.9%에 달하는 반면에 자, 로시의 약물 같은 경우에 45%에 불과하죠. 자, 만약에 부작용이 다른 약물들과 비슷하게 70% 자,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차이를 보시면 35%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리스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 때문에 가능성이 없냐? 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작년 7월에 나온 이 레포트인데, 자, 약물 가격을 비교를 해봤을 때 캄렐리주막 그리고 리보세라닙 두 약물 합쳐도 자, $10,000가 조금 넘습니다. $10,000. 자, 그런데 티센트릭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2만 넘어요. 최소 두 개 차이가
30배 이상 이렇게 나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약효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도 30배를 더 주고 이 티센트릭이라는 약물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리보세라닙, 캄렐리 주맙을 먹겠습니까? 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이 약물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 현재 1순위로 처방이 되고 있는 아테졸라주맙 그리고 베바시주맙에 경쟁해서 무조건 이긴다. 이건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약물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월등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이 약물들을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최소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25%만 얻게 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 자, 향후에 시장 규모가 12.5조 원을 넘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최소 5조 원까지 이러한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목표가 50%, 자,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의 점유율을 우리가 달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6조 원 이상의 이러한 매출도 넘어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4년 이상 오랜 기간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과정을 거쳐왔고, 특히나 2019년도 임상에 실패했을 당시에 자, 상단에 물려있던 이 매물들을 전부 다 소화하고 여기까지 왔던 만큼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 급락이 나타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61,976원 이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구간을 넘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자, 최소 역사적 신고가 85,132원. 자, 이 구간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 세력들이 의도적인 이런 주가 핸들링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도를 고민할 시점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자, 추가 매수라든지 자,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자, 그 가운데서 어디 타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 결과 천차만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자, 무기를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무기를 한 가지 가져왔는데, 자, 오늘 말씀드린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러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에 따른 재료들,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어느 시점에서 평단가를 또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변동성을 보여줬을 때 어디 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모두 다 정리해서 파일로 가져왔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는 실시간으로 한번 대응을 함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에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순차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고, 마지막으로 HLB 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 급등주까지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이 종목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응 전략 보고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뿐만 아니라 대비적인 내용들과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기술적 시나리오를 세우고요. 자, 그 이후에 세력들과 기관들의 평단가,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평단가를 산출을 해서 주식 경력 20년 이상 프랍 트레이더들과 함께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를 1차, 2차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자, 원래 이 보고서 분량이 20페이지도 넘습니다. 자, 20페이지도 넘는데 자, 내용도 좀 복잡하고요. 근데 제가 다 일일이 정리를 해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끔 딱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제가 무료로 이 대응 전략 보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차피 여기까지 영상 못 보시고 그냥 넘기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자, 그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수익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위에 번호, 자, 이 위에 번호 010-2206-8442 이 번호가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 보고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응 전략 보고서 읽어보시고 투자하시는 거랑 아니면 그냥 유튜브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거랑 과연 똑같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늘과 땅 차이겠죠. 제가 모바일로 보실 수 있게끔 딱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
말씀드린 내용들 속 시원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150조 원 시장의 메가톤급 재료를 가지고 있는 2,000원대 역대급 바이오 황제주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할 종목, 상승 모멘텀으로 글로벌 기업도 실패한 대량 생산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 중에 있는 기업인데요. 자, 10년 독점 공급권을 확보를 하면서 80조 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표적항암제 동반 진단 기술로 150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특히나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만큼은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자, 올해도 연속해서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보시면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신물질로 글로벌 9개 국가에서 10개가 넘는 특허를 획득하면서 무려 10년 이상의 독점 공급권을 확보를 했고요. 자, 이미 국내 시장 80%를 장악을 했고 무려 80조 원대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표적항암 신약 분야는 미국의 FDA에서도 동반 진단과 표적항암제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자, 이미 50%의 신규 항암제 개발이 이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자, 바로 동사가 이 동반 진단 기술로 무려 150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과거 텐베거를 기록한 이 바이오 기업의 인수가 되면서 미국 정부 주도의 암 정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업을 토하면서 폭발 직전에 강력한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코로나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30배 이상 날아간 신풍제약의 상승 초입 구간과 비슷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 보여드린 차트가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할 바이오 황제주 차트인데 상승 초입 구간에서 강력한 메이저 수급들의 매집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재료들을 노출을 시키면서 폭등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종목명, 매수, 매도, 타점까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결국에는 쭉 올라서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주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매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돈 벌어갈 종목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공개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도를 한다는 것은 기회비용과 가치를 교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5억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10억이 돼서 팔았어요. 자, 팔고 나니까 15억이 된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아쉽겠죠. 자, 근데 15억을 찍고 밑으로 쭉 빠져서 5억 밑으로 시세가 빠지면 어떻습니까? 자, 아쉬움이 사라지고 10억에 팔기를 잘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매도는 내 그릇만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최저가에 잡아가지고 최고가에 팔아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내 그릇과 안 맞는 순간부터 욕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내가 15억까지 갈 주식을 10억에 이렇게 팔았다라고 해서 자,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자, 다음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 오히려 새로운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이 기회비용을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현금이 생겼기 때문에 자, 매도는 자, 기회비용과 가치를 교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세우냐? 이것도 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셨으면 이거부터 인정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세상에 수익을 못 내는 주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수익이 나면 투자라고 부르고요. 손실이 나면 투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수익 좀 냈다고 해서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또 손실 봤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안 주고 하락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차트에서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내냐? 자, 여러분들께 제가 검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직접 매매를 해봤거든요. 자, STX 차트를 보면서 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STX의 일봉 차트인데 인적 분할 이후에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내리꽂았습니다. 자, 근데 옆에 보시면 제가 거래했던 내역이거든요. 수익과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옆에 박스 쳐놓은 이 빨간색 구간 안에서 전부 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두 번 거래한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절망적인 차트에서 여러 번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자, 이건 누가 봐도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타점이라고 하는 게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없다란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 수익을 못 내는 주식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이런 차트에서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으로 자, 수익을 못 내시고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이 고수에게는 놀이터고 하수에게는 생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식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날 방식은 다 버리셔야 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좋아하던 주식,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대우조선, 그리고 소닉, 뭐 이런 노키아, 이런 주식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업황을 따라가지 못해서 다 꼬그라졌습니다. 자,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힘들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주식을 같이 해서 같이 돈을 버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요. 자, 전쟁통에 혼자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정도만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생지옥이 아니라 이 놀이터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신뢰를 또 드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종목 공개 이후에 해당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관망만 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히든 종목 공개할게요. 최근에 시장 흐름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계좌 상황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당장 급등 가능한 종목, 자, 모든 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차 필수적인 산업 분야인가 동시에 쏠림 산업의 신대장주입니다. 자, 미국 IRA 세부 규정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필수 산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매출액이 800% 자, 증가 중인 기업인데 주가라고 하는 게 기업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요. 매출이 8배 이상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 주가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에코프로 BM 금양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전기차 부품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절대적인 저평가인 상황에서 현재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있고, 자, 전기차 시장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봤을 때에도 PER 8배밖에 안 되고요. PBR도 1배 미만에 자,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실제로 공개 예정인 내일 당장 급등 가능한 종목의 차트인데 위에서부터 이평선들을 쫙 끌고 내려와서 바닥에서 장기간 횡보를 했습니다. 자, 세력들이 매집을 충분히 했는지 거래량을 다 포착을 했고요. 자, 최근에 이평선들을 정배열로 돌리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매수하기 좋게 눌림을 주고 있는 급등 예정인 종목입니다. 자, 지금이 안정적인 자리에서 잡을 기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 쪽에서 쓸어담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과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투신 할 거 없이 앞다퉈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예상으로는 내일 당장 급등한 가능한 종목이지만 3개월 이상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최소한 500% 이상 이렇게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500% 이상 전부 다 드셔라 이렇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안전한 구간에서 우리가 치고 빠져도 200% 최소한 이 정도는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욕심인 거 잘 아시죠?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손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이 구간을 제가 다 캐치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공개하려고 하는데 영상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개인들이 따라붙게 되면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께만 따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여러분들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비중까지 또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자 모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010-2206-8441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여기로 구독이라고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핵심만 요약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